베스마트 씨, 낮에 공랑이 말한 게 바라는 대로라고 생각하세요?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것은 벼랑을 넘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상인들의 말처럼 결코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지. 일종의 절대적인 대가인가요? 성 밖에 끊어진 다리를 말하는 건가요? 미안해요. 자리를 아직 닦지 않아서요. 먼저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들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려. 방금 그 끊어진 다리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가요? 끊어진 다리요? 제가 이 성에 왔을 때에도 이미 끊긴 지 오래였어요. 그 아래로는 높은 절벽이 있고 맞은편으로는 연묘라는 곳이 있는데 안개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연묘. 연묘에서는 집사와 대화할 수 있다고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경건하게 물어보세요. 아마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더라? 점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는 안개가 좀 이상해서 오래 머물면 기절하거나 엄청 흥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모두 연묘를 찾은 걸 보면 점괘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홍수로 다리가 끊어진 뒤에는 소식이 끊겼지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애초에 이 다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건 다시 고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그건 말이죠. 물이 줄어서 건너편 기슭까지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뛰어넘어갈 수도 없어요. 산과 산 사이에 절벽이 높아서 위험하거든요.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지만 새로운 상소가 될 수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상소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내일 다시 잭사에 가서 그 얼룩무늬 말을 살펴보죠. 나도 같이 갈게. 지금은 일단 쉬어. 위층에 방을 치울게. 그리고 여기 잠을 잘 오게 하는 탁주가 있어. 마셔봐. 죄송해요, 공랑씨. 저와 베스머트 씨는 모두 술을 안 마셔서요. 왜 나를 계속 공랑씨라고 부르는 거야? 물이라면 잠깐만 기다려. 물독이 뜰의 반대편에 있으니 가져올게. 번거로울 테니 제가 갈게요. 물독이 있는 곳에는 밤에 불을 안 켜. 그리고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찾지 못할까봐. 네. 오늘 직사에서 본 그 얼룩무늬 말들은 무늬와 색깔이 너무 많아서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물 좀 마시고 쉬세요. 목은 마르지 않고 그냥 피곤하네. 네, 쉬실 수 있게 부축해드릴게요. 저 멀리서 한참 봤는데 안 보여서 쉬러 간 줄 알았어. 죄송해요. 베스머트 씨가 피곤해하셔서.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뭘 그런 말을 해. 여기 물.
이 잔은 왜 그래? 비싸 보여요. 아, 다른 사람이 준 거야. 비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쁘지? 네, 예쁘네요. 거기 그려진 건 녹촉이야. 상서지. 봐. 꼬리털이 저녁 노을처럼 아주 웅장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너도 좋아하면 좋겠어. 위풍당당하네요. 자세히 보면 직사에 있는 얼룩무늬 말들과도 좀 비슷한데 아마 모두 말과 같은 동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다들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물론이죠. 아마도 폐성 고유종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저희 풍물 기록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주무시러 가셨으니 이건 내가 마셔야겠네. 좋은 냄새가 나요. 이게 당신이 말한 잠이 잘 오는 술인가요? 아니, 이건 평범한 탁주야. 여기서는 술을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술에는 종류가 많아. 탁주, 청주, 약주, 이슬주 정말 다양하지. 잠이 잘 오는 술은 거기에 산조인을 넣은 약주야. 술은 그냥 술인 줄 알았어요.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 나도 이해가 안 돼. 술에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왜 전부 술인지.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걸까? 하지만 다른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나를 공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동료가 말이나 다른 색깔의 동물로 변했다고 해서 동료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사실 걱정돼요. 걱정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동료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 같네. 그리워한다고요? 저는 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들이 동물로 변한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만약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건... 그럴 리 없어.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마치 하늘에 색색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연못에 물이 술처럼 감미로워지듯 이 세상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서로운 징조가 많아. 혹시 염료가 진짜일 수도 있잖아? 어쩌면 동료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인이 상서가 아니더라도 이 성에는 다른 상서가 있어. 어쨌든 고마워요, 공랑씨. 아니, 공랑.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고마워요. 뭘? 내가 꼭 도와줄게. 주머니에 산조인이 남았네. 물 얼른 마셔. 푹 잘 수 있도록 산조인 차를 끓여줄게.
아무튼 아래층에서 응접실을 지나서 소리가 어디서? 이건 거기 누구 있어요? 노랫소리? 이게 대체... 얼룩무늬 말이 어떻게 빛나고 있지? 이게 대체 뭐야? 이건 세상에... 지금 나에게 술을 마시라는 건가? 공랑은 어딨지? 설마... 아니... 위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떼어놓아야 해. 누가 콩을 먹었어? 토론은 왜 주어진 조건이 침묵 속에서 깨우칩니다. 감산 시간이야. 본질은 모든 걸 능가한다. 왜 주어진 조건이 교차, 그 다음 절단. 순조롭네요. 그러게. 안 돼. 안 돼. 좀 더 멀리 가야 해. 이리로 와. 이쪽이야. 지금 어디를 가는 거지?
물러나라. 이 피조물은 이렇게도 허약하다니. 거기 누구예요? 혼자인가? 당신은 분명 우리 말을 훔쳐간 그 우인. 됐다. 나와 함께 가자. 오지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조용. 이곳은 위험하다.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야? 집을 지키라고 했지 망가뜨리라고 한 게 아닐 텐데. 누구한테? 어제 온 두 사람은 아직 2층에서 자고 있는데. 새 인간? 설마 우인 얘기야? 그가 왔다고? 와서 뭘 했는데? 그는 상서가 아니라 여기서 좋은 일을 할 게 없어. 그에게 술을 권하는 건 안 돼. 내가 그를 만난다면 분명 잠깐, 뭐라고? 그가 누구를 데려갔다고? 다갈색이랑 진홍색? 그게 무슨 색이야? 아휴,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네. 다음에는 입을 하나 더 만들어줄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조심하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예니세이가 위에 없는데 혹시 뜰에 있나요? 붉은 머리 친구 말인가요? 저도 못 봤어요. 먼저 나간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나갔다면 반드시 저에게 말했을 거예요. 적어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을 텐데. 정말 본 적 없나요? 없어요. 아침에는 정말 없었어요. 실종 사건. 성안의 실종 사건도 혹시 전부 이런 상황이었나요? 전 몰라요. 이정나리에게는 들은 게 없는데. 정말 만약에 이게 그 실종 사건이라면 분명히 단서가 어디 남아있을 거예요. 뜰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좀 봐주세요. 2층에서 납치당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요. 진정하세요. 일단 이정나리를 찾아서. 잠깐만요. 왜 그래요? 마도술. 이 뜰 안에 마도술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따라오세요.
어디를 가시려고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 앞에는 물독이 있어요. 어젯밤에 여기 와서 물을 길었죠. 바로 물독 근처예요. 여기서 또렷하게 느껴져요. 이건 뼈? 제대로 짚었네요. 우인이 뼈처럼 보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정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니세이가 봤던 거대한 새도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역시. 그럼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부족해요. 그리고 예니세이가 사라졌잖아요. 왜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우인의 뼈 지팡이가 떨어져 있다는 건 그가 왔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당신의 동료가 사라진 것도 전부 그가 한 짓이 아닌가요? 하지만 거대한 새를 본 것도 예니세이고 그 초상화를 그린 것도 예니세이예요. 그녀가 없으면 거대한 새와 우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의 뼈를 찾아냈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충분한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슬퍼하니까요. 맞는 말이네요. 그럼 우리는 네! 일단 직사로 가요. 오늘 이정나리가 오셔서 도삭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가서 이야기해봐요. 이정나리에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다리 건너기 의식에 쓰인 동물은 3마리를 넘는 법이 없군. 소 하나, 양 하나, 당나귀 하나, 예외 없이. 흉년이 들어 적당한 당나귀가 없으면 말로 대체했더라. 허나 지금은 집소의 생신을 경축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직사의 축제동물의 수가 과하구나. 게다가 사람이 변한 것도 있으니 이를 관가해서는 아니 될 터. 만약 의식을 취하하여야 한다면 내일이 사길이니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거대한 새, 우인.
하필 명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골치 아픈 일이 끊이지 않는군. 당신은 네가 책임자인가? 하지만 지난번에 본 것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됐다. 알려줄 것이 있다. 여기서 막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것이다. 나는 갈천이다. 주막의 주인이 마도술로 사람을 녹촉으로 만들고 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것 같은 골상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둔다면 큰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설마 공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오? 그렇다. 골상. 설마 골상을 볼 줄 아는 여산모인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모습은 여산 노모처럼 보이지 않는데. 당연히 여산모는 아니다. 자네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누가 쉽사리 믿겠는가? 차라리 스스로를 여산모라고 하는 게 낫겠군. 그리고 여산모여, 주변을 둘러보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 그리고 붉은 꼴이라. 이 그림은 나는 상서가 아니니 이런 공양이나 기도는 필요 없다. 이것은 상서에게 기원을 올린다는 뜻이 아니네. 이는 자네를 수배하라는 명이올세. 좌우간, 지금은 공랑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녀가 실종 사건의 원흉이니. 자수하거나 협상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한 모양이군. 공랑을 모함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다니. 본인이 용의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인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많은 실종 신고가 있었지. 전부 자네가 동물을 데리고 직사해 온 날짜와 관련이 있었고. 아니, 이는 모함이다. 전 집내가 내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사에 왔을 때 자네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나? 아무도 그녀를 위해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는 그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그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오래 머물 이유가 없지. 게다가 마도수를 제멋대로 쓴 자를 처벌하는 것이 직사의 일 아닌가.
그래, 말주변이 좋군. 어제 패성에 들어온 두 이방인 상인이 우리에게 단서를 주었네. 그리고 그 단서는 모두 자네를 가리키고 있고. 그래, 그 두 이방인이다. 죄를 인정하는 것인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일이지.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녀가 설명할 것이다. 잠깐, 이게 누구라고? 잠깐, 이 찬물이 엎질러진 곳을 보아라. 어?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설마 자네에게 공손하게 차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대체 왜 이전처럼 마도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아니, 혹시 깨끗한 물이 필요한 건가? 하지만 강물은 깨끗하지 않다. 하여 그런 제약은 없는 것이 맞을 터인데 이전에는 대체 어떻게 한 것이지? 여봐라, 당장 잡아들여라. 이게 무슨 뜻이지? 자네가 용의자라는 뜻이지. 그러니 내가 아는 것은 이미 다 말했다. 헌데도 공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려는 것인가? 깨끗한 물을 가져오너라. 다시 증명하도록 하지. 그럴 필요 없다. 얌전히 투항하도록 해라. 나는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순순히 잡혀줄 마음도 없다. 이 붉은 갈기 말은 피해자인 것 같으니 잘 보호하도록 해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토르는 주어진 조건이 침묵 속에서 깨우치. 괜찮다. 괜찮다. 본질은 모든 걸 능가한다. 계획의 실수가 구하기 쉬워. 플랜 A. 수은이? 좋아. 근데 그게 무슨... 결국 힘이 빠지게 되겠지. 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 깨끗한 물을 가져오기만 하면 공랑의 과오를 증명할 수 있다. 자네의 증명이 마도술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우리는 자네가 범인으로 지목한 공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자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네. 게다가 실종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자네는 패성에 발을 들인 적이 없지. 그러니 우리가 어찌 자네의 말이 진짜인지 판단한단 말인가? 그리고 직접 자신이 상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 나는 상서가 아니다. 이전까지 성에 들어온 적도 없지. 산을 내려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내가 왜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무슨 뜻이지? 나의 동족들은 이미 산을 내려갔다. 너희를 위해서 이름도, 일족도, 목숨도 전부 버렸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의 기호, 하나의 표식이 되었다. 그 무엇도 아닌 존재가 되었단 말이다. 오인,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는 이미 알려주었거늘. 우이는 나의 이름이 아니다. 눈앞의 우이는 우리와 동족이 아니니 이름 따위는 알 필요가 없다. 역시 자네들은 모두 잊은 모양이군. 산을 내려온 갈천, 성을 만든 이들, 다리를 만든 이들, 홍수를 막아준 이들, 전부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응답 없는 섭제신만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산을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기껏 도움을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이런 시샘과 망각뿐이라니. 자네는 대체 누구인가? 보아하니 다리는 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구나. 내 뒤를 이을 갈천이 없으니 말이다. 다리가 끊어지다니. 다리가 끊어진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냐? 오인, 제대로 대답하거라. 이걸로 끝이다. 너희는 나를 잡을 수 없을 테니. 이정나리! 공랑 씨, 일단 멈춰보세요. 멈추거라! 대체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방금 그게 이방인을 데리고 갔어. 이건... 또 한 명의 증인을 잃었군. 설마 이것도 자네의 계획인가? 내 지팡이는 어제 그녀의 주막에 두고 왔다. 물어보면 알 테지. 공랑, 정말인가? 뜰에서 뼈를 발견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방금 납치당한 이방인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저자를 묶어라. 더 할 말 있는가? 해야 할 말은 전부 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진짜 상서가 와도 되돌릴 수 없다. 대체 왜 공랑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인가? 네? 지금 저보고 범인이라고요? 제가 범인이라는 뜻인가요? 공랑, 진정하게. 자네가 실종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건 모두 알고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요? 무슨 상서가 와도 되돌릴 수 없다니!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짜예요! 대체... 공랑, 진정하게. 잠시 이 자를 직사에 가둬두도록 하지. 법조에게는 내가 직접 알리겠네. 지금 중요한 건 말과 그 이방인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겠나. 그의 지팡이를 찾아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지. 데리고 가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으니. 공랑, 따라오게. 상의할 일이 있어. 우인,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공랑? 당신은 상서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상서가 아니더라도 설마 진짜 상서가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공랑, 이자는 우리와 접촉한 적이 없다네. 허니 상서가 될 수 없지. 이 성은 비호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네. 하지만 모두가 산에 사는 우인을 상서라고 여기잖아요. 겉모습만 보더라도 분명 다들 이자를 상서로 여길 거예요. 집례가 떠나기 전에 우인이 화첩에서 나온 구망처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책에서도 구망을 상서라고 했다고요. 공랑, 하지만 이자는 당연히 상서가 아닐 거예요. 구망이나 멸몽도처럼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잘못을 하지 않으면 흔적이 남지 않지만 잘못을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도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잘못을 하지 않으면 흔적이 남지 않지만 잘못을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그래, 그렇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설령 그가 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한들 지팡이와 증인을 찾기 전에는 함부로 범인이라 할 수 없단다. 공랑, 우리는 아직 충분한 흔적을 찾지 못했어. 우인, 진짜 상서라는 게 뭐예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동료를 데려간 범인으로 왜 날 지목한 거죠? 당신의 그 모습은 분명 하늘의 뜻이겠죠. 그러니 마음대로 본성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선 안 돼요.
당신은 분명히 이야기꾼이 말한 것처럼 화첩에 그려진 것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이방인과 그 동료를 데려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들이 선택한 이별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상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공랑. 여기까지 하게. 일단 이자를 데리고 가거라. 저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네요. 다들 똑같아요. 자네가 상서에 푹 빠져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저 우이는 오늘 직사에서 자신이 상서가 아니라고 직접 말했다네. 심지어 그의 태도에서 그가 상서가 아니고 상서가 될 생각조차 없다고 믿게 되었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 거죠? 모든 이들이 상서의 전설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게 아니라네. 혜성이 상서의 비호 아래 좋은 시절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시절은 신화나 서적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었어. 심지어 나도 감히 진짜 상서가 존재하는지 단언할 수 없다네. 하지만 공랑, 자네는 알고 있겠지. 이제 우리에게 상서는 필요 없다네.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상서도 효과가 있는 점괘도 없다네. 하지만 복에나 연묘와의 소통이 끊겼다고 한들 성 안의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도삭절도 여전히 시끌벅적하지. 상서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라네.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같구나. 네. 제가 글을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이정날이. 잘못을 하지 않으면 흔적이 남지 않지만 잘못을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그건 도교사님에게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것뿐이에요. 도교사? 읍성 사람인가? 이 성에 오기 전에 어떤 도교사님이랑 같이 지냈거든요. 그 도교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이해는 못하더라도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현명한 스승이 있었다는 말로 들리는걸. 어쨌든 이 성에 온 뒤로 계속 선을 행하면서 갈천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뜻이니 말일세. 저자의 이름이 갈천이었군요. 그래, 갈천. 하지만 방금 전에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구나. 그는 절대로 자네가 줄곧 동경하고 있던 상서가 아니야. 진짜 상서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무례를 저지르지 않는다네. 그는 그저 산에 오래 산 요괴일 뿐이지. 하지만 왜 저를 지목한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자네가 집례이기 때문이겠지. 이전 집례가 그자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이번에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다시 시도한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직사에 들어왔을 때 꽤 놀란 표정이었다네. 여기서 그 속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참, 방금 납치된 이방인은 염려 말게. 사람을 보내서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 있을 운길 걷기와 다리 건너기에 대해 상의해야 하지 않겠나. 다리 건너기요. 맞아요. 그 일이 있었죠. 다리를 고칠 수 있으면 좋았겠어요. 그러면 축제 동물도 다리를 뛰어넘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방금 전에 갈천에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집석께 여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염려에 가서요. 정말 점괘가 있다면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도 분명 대답이 있을 테니까요. 맞는 말이지. 이렇게 된 것이라네. 갈천은 지금 직사의 지하 감옥에 잠시 가둬두었고 공랑이 그 곁을 지키고 있지. 2시즌 전에 나와 집례인 공랑이 상의 끝에 운길 걷기와 다리 건너기 의식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하지만 색이 다른 동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 규모가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어. 여기 인사 명부와 각종 조달 내역이네. 몇 부 베껴 적은 뒤에 각지에 보내두었다네. 애쓰셨습니다. 해야 할 일인 것을. 갈천의 일은 규칙대로 도삭절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야 하네. 질문이 있어옵니다. 증거는 회수하셨습니까? 아직이네. 이방인을 납치한 붉은 갈기의 망아지는 갈천의 손을 탔는지 교회까지 쫓아갔을 때는 이미 빗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더군. 진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가 멈추면 다시 수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먼 여인을 태운 망아지이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멈추는 대로 제가 직접 다녀오겠사옵니다. 고생이 많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집내는 어떻습니까? 공랑 말인가 아니면 전임자 말인가? 고향으로 돌아간 자입니다. 아마도 도삭절이 지난 뒤에야 소식이 닿겠지.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네. 네, 공랑은 아직 어리니 고향으로 돌아간 전임자가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직사의 일을 많이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량한 자이니 내가 직사에 청거한 것 아니겠나. 만약 공랑이 실수를 저질렀다 한들 그 또한 내 책임이니라. 하오나 명절에 앞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빠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너무 엄하게 꾸짖지는 마십시오. 알겠네. 증거와 두 이방인을 찾으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게. 잠시. 그리고 오늘이 명절 연회 날이더군. 원한다면 가족을 데리고 공랑의 주막에서 머물러도 좋네. 주막 말씀이십니까? 금시의 이웃들이 모두 다 가는 것입니까? 그렇네. 그녀가 이웃들을 초대한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지.
밤을 새려는 것 아니겠나. 해를 넘기고 도삭절의 첫날을 맞이하려고 말일세. 이전에도 주막에서 연회가 있던 적이 있었지. 사길, 새해. 그래, 올해는 집서의 해이지 않은가. 집서를 모신 연묘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네만. 멈춰! 듣고 있는 거니? 침착하자. 침착해. 착하지? 베스마트 씨, 이게 대체 너니, 예니세이? 어디 있는 거야? 죄송해요. 다치셨어요? 제가 너무 급했죠.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너는 지금 물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른 제 등에 다시 타세요. 너도 얼룩무늬 말이 든 거니? 설마 이게 네 마도술? 베스마트 씨, 이건 얼룩무늬 말이 아니라 녹촉이에요. 모두 전설 속의 동물이긴 하지만 달라요. 아참, 이건 제 마도술이에요. 저는 물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투라의 늪을 지날 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럼 녹촉은? 녹촉이 뭐니? 갈천이 너를 데려간 뒤에 이렇게 된 거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뒷말이 안 들려요. 다른 말도요. 얼른 오세요. 추격자가 어디까지 쫓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성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아. 예니세이, 와서 좀 당겨주렴. 고마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점점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틀렸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갈천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저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니? 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젯밤에 물을 마시지 않으셨죠? 위층으로 올라가신 뒤에 저는 공랑과 아래층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내어준 물을 마셨어요. 그 차이예요. 갈천은 공랑에
술이나 물 같은 액체로 마도술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렇다면 그 뒤에 저도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베스머트 씨는 깊이 잠들어 계셨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도중에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어요. 가사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가볍고 특이한 멜로디였던 게 기억나요. 그 노래를 부르던 건 나무인간 무리였어요. 굉장히 작고 술에 녹는 나무인간이요. 그리고 뜰의 말들도 나무인간이 흥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빨간 갈기와 꼬리를 하고 있는 지금 제 모습과 같은 말들이요. 이제 그게 녹촉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이 얼룩무늬는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나요. 하지만 어젯밤 아래층에 있을 때 녹촉의 생김새를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니?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올라가기 전까지 저와 공랑은 꽤 즐겁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뭔가 안심되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왜 율리안 씨 일행은 너와 다른 모습의 동물로 변하게 된 걸까? 그들에게 얼룩무늬가 있다고만 말하지 않았었니? 확실히 달라요. 짚히는 게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뭐가 짚히는 거니? 공랑이 뒤뜰에 물을 깃는 곳이 있어요. 이 도시의 젖줄 지류와 가까워요. 어쩌면 우리가 만난 게 그 하루였고 흐르는 물이 그 안에 흐르는 마도수를 갈라두었을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은 자급자족하는 마을과 같아서 바깥에서 온 흔적을 배척하곤 해요. 저도 여러 번 그렇게 배척당했고요. 율리안 씨 일행이 겪은 일은 불완전한 마도수를 펼쳤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직사의 다른 얼룩무늬 말들은 설마 공랑은 자신이 사용한 마도술이 이런 방식으로 강에 흘러들어갔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신 건 그녀의 손이 직접 닿은 물이었죠. 그렇다면 갈천은 어떻게 나타난 거지? 어젯밤에 갈천이 저를 둘러싼 나무인간의 공격을 막아줬어요. 비가 그쳤어요. 베스머트 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아니, 갈천이 왜 너를 데려갔는지 모르겠어. 만약 거기에 나도 있었다면? 제가 아는 건 그가 우리 두 사람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천은 지금 다쳤고요. 직사에서 전혀 반격을 하지 않았는데 대체 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이라면 갈천을 구하러 가야 해요. 예니세이, 갑자기 갈천을 이렇게까지 믿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정상이 아니야. 갈천도, 이정과 공랑도. 베스머트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그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기 위해서
구하는 척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마도수를 사용했어요. 약간 제 뼈를 읽는 것 같은 마도수를요. 상상할 수 있으세요? 제 뼈에서 얻은 정보로 저조차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요.